2002년 월드컵 레전드 특집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미드필더 이을용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이을용이란 이름 석자를 축구 팬들에게 알린 무대였습니다. 이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이을용은 네덜란드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의 신뢰 속에 월드컵 주축 멤버로 부상했고 실제 한국이 4강 신화를 쓴 데 있어 적지 않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미국전은 이을용 축구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페널티킥 실축으로 지옥을 경험했다 안정환의 극적 동점골을 도우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막판 이을용의 패스를 최용수가 득점으로 연결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만회하며 한국을 패배에서 구했습니다. 이을용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했고 K리그에서 은퇴 후 지도자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숨은 영웅이자 을룡타의 주인공 이을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미국전.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한 3-4-3 전술에서 이을용은 가운데 4의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는 이영표의 백업 선수로 월드컵 본선에 올랐지만 대회 전 이영표가 부상으로 쓰러지며 조별리그 1, 2차전을 선발로 뛰었습니다. 이영표가 빠진 자리를 메워야 하는 부담에도 이을용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한국의 월드컵 사상 첫 승과 16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 이영표 대신 선발로 나선 이을용은 정확한 크로스로 황선웅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 문전에 있던 황선웅의 위치를 파악한 이을용은 지체 없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황선웅의 기막힌 논스톱 터닝 슈팅이 폴란드 골문 하단 구석을 갈랐습니다. 황선웅의 첫 골로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유상철의 추가골로 유럽의 복병 폴란드를 제압하고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을용은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폴란드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특유의 성실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히딩크 축구의 엔진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왼발 크로스의 정확도는 이영표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폴란드를 꺾은 이을용은 미국전에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붕대 투혼을 발휘한 황선웅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동점 기회를 잡았고 이을용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애초 박지성이 전담 키커로 지정됐으나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이을용에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천수가 자신이 페널티킥을 차겠다고 나섰지만 히딩크 감독은 이을용에게 찰 것을 지시했죠. 하지만 이을용의 슈팅은 미국 골키퍼에 막혔고 한국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팀이 패배의 위기에 몰리자 이을용은 더욱 악착같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안정환의 헤딩 동점골을 도우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이을용은 제법 먼 거리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안정환이 높이 날아올라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을용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최용수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를 제공했지만 아쉽게도 역전골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이을용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뛰었고 누구보다 정확한 킥력을 자랑했습니다. 최용수의 마무리가 좋았다면 이을용 혼자 2개의 도움을 기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을 패배 위기에서 구한 것만으로도 이을용에겐 평생 잊지 못한 명승부가 됐습니다. 포르투갈전 이영표의 복귀로 이을용은 다시 백업 멤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하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윤활유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을용은 사이드면 사이드, 중앙이면 중앙, 어디에 둬도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을용을 총애한 이유입니다. 터키전, 그림 같은 프리킥. 폴란드와 미국을 상대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을용은 터키와의 3-4의 결정전에서 월드컵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주장 홍명보의 치명적인 실수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한 한국은 전반 8분 송중국이 상대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어냈고 이을용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이을용과 함께 이천수가 공 앞에 섰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이을용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발을 떠난 공은 터키 수비벽을 넘어 골문 상단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손을 뻗었지만 이을용의 왼발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을용은 주연보단 조연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영표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폴란드와 미국전 출전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 도움과 골을 기록하며 한국이 4강 신화를 쓰는데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트라브존스포르 이적 분쟁.
강릉의 축구 명문 강릉상고 출신인 이을용은 명지대를 졸업하고 1995년 철도청 축구단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철도청에서 약 2년을 뛴 뒤 상무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무 제대 후에는 1998년 부천 SK 유니폼을 입고 K리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든 이을용은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에 일조하며 유럽 구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간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보다 먼저 터키 명문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하며 월드컵 멤버 중 유럽 진출 1호 선수가 됐습니다. 터키 진출 초기에는 컵대회 우승에 기여하는 등 월드컵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적응 실패와 부상까지 겹치며 벤치 멤버로 밀려났습니다. 설상가상 트라브존스포르와 원소속팀 부천 사이에 이적 분쟁까지 일어나며 이을용의 유럽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의 졸속 행정으로 인한 계약상의 실수로 이을용의 완전 이적이 무산된 것입니다. 트라브존스포르와 협상 결렬 후 이을용은 유럽 도전과 국내 복귀를 두고 고심하다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이 이을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또 한 차례 잡음이 일어났지만 부천과 결별을 결심한 이을용은 2003년 7월 안양 LG에 입단했습니다. 당시 안양은 부천에 이적료 4억 원을 지급하고 이을용과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을용이 원한다면 언제든 유럽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을용은 1년 뒤 다시 트라브존스포르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재진출했습니다. 과거 실패를 거울 삼은 이을용은 터키에 연착륙하며 약 2시즌 동안 팀의 주축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그 사이 한일 월드컵에서 터키 감독이었던 세뉴얼 귀네슈 감독과 한솥밥을 먹기도 했죠. 또 훗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 대표팀을 맡은 바히드 할렐호지치 감독과도 짧은 시간 함께했습니다. 을용타의 탄생.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을용이 축구 팬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2003년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을용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격돌했습니다. 이때 중국 선수가 이을용의 부상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뒤통수를 가격한 것입니다. 결국 이을용은 주심으로부터 퇴장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선수들이 충돌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을용의 분노에 찬 얼굴과 포즈 그리고 뒤통수를 부여잡고 쓰러진 중국 선수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합성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동아시안컵이 열릴 때마다 회자되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독일 월드컵 그리고 은퇴. 전술적인 이유로 조 본토레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해 대표팀에서 멀어졌던 이을용은 2005년 네덜란드 출신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중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드보카트 체제에서 무려 15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유럽 감독인 아드보카트 감독은 터키에서 활약한 이을용의 경험을 높이 샀고 결국 그를 2006년 독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을용은 2002년 4강 멤버들과 다시 뭉쳐 생애 두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4년 전처럼 결정적인 순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죠.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끝난 뒤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이 만료된 이을용은 친정팀 서울 유니폼을 입고 K리그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트라브존스포르에서 2년을 맺었던 귀네슈 감독이 서울 지휘봉을 잡으면서 주장 역할을 맡아 2008년 준우승에 공헌했습니다. 서울에서 2년을 보낸 이을용은 2009년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를 연고로 창단한 강원FC로 이적했습니다. 강원에서 주장을 맡는 등 베테랑으로서 후배들을 이끈 이을용은 선수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지만 큰 임팩트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결국 이을용은 2011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지도자 이을용의 도전. 이을용은 2015년 청주대학교 코치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년 동안 대학팀에서 내공을 쌓은 이을용은 2016년 12월 친정팀 FC서울 2군 코치로 합류하면서 프로 무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프로 감독 데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2018년 4월 황선우 감독이 자진 사퇴하면서 감독 대행 자리를 맡았습니다. 초반에는 형님 리더십으로 서울의 반등을 이뤄내는 듯 했지만 후반기 성적이 다시 추락하며 하위 스플릿이 확정됐습니다. 스플릿 라운드 도입 후 서울이 하위로 떨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강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서울은 최용수 감독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을용 대행 체제는 씁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물러난 이을용은 2019년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조성환 감독에 이어 최윤경 감독까지 2부 리그 강등에 책임을 지고 떠나면서 이을용의 제주 생활도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의 실패 후 이을용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감독으로 이렇다 할 커리어를 쌓진 못했지만 실패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일용은 현역 시절 포기를 모르는 선수였습니다. 이는 감독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이일용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